안녕하세요. 스포츠타임 노윤주입니다. SK가 한국 시리즈 우승의 영광을 차지한 가운데 올 시즌 KBO 리그 기나긴 여정이 막을 내렸는데요. 스포티비 뉴스 기자들과 함께 다사다난했던 이번 시즌 KBO 리그 각 구단들에 대해서 총결산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재국 기자와 고유라 기자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정리해볼 팀은 넥센 히어로즈입니다. 넥센은 시즌 초 여러 사건, 사고로 악재가 겹치면서 주춤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운드와 타선에서 안정세를 찾으면서 리그 4위까지 도약했죠. 이후 플레이오프에서는 우승팀 못지않는 경이로운 활약을 펼치면서 많은 수확을 거뒀습니다. 네, 먼저 이번 시즌 들어가기 전에 사실 넥센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요. 네, 역시 구단 안팎으로 좀 어수선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평가들도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4번 타자인 박병호 선수가 가세를 하고 그리고 또 에이스로 또 기대를 했던 로저스 선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전력적으로 보면 그래도 중위권 정도는 되지 않을까. 지난해에 넥센이 69승 73패로 마이너스 4승이었고 그리고 또 장정석 감독이 첫 해였는데 별다른 색깔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올해 결과적으로 75승 69패로 해서 플러스 6승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4위로 진출을 했고 포스트 시즌에서도 결국 플레이오프까지 진출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그런 성적을 또 거뒀습니다. 네, 이렇게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시작은 했지만 이번 시즌 넥센이 이렇게까지 좋은 활약을 펼치게 된 데 있어서 가장 큰 원동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굉장히 구단이 어수선한 상태였지만 선수들은 그라운드 위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좀 야구에 집중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요. 넥센의 팀 문화 중에 하나가 선배가 후배의 활약을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좀 후배들이 굉장히 많이 튀어나오고 유망주들이 활약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 후배들을 잘 도와주면서 이끌어가는 그런 좋은 문화가 올 시즌 넥센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올 시즌 넥센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이제 키워드로 정리를 해볼 텐데요. 특별히 고유라 기자님께서 해주시겠어요? 네, 넥센의 첫 번째 키워드는 아무래도 왕의 귀환, 박병호 효과가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넥센판 화수분, 마지막으로 사건, 사고, 그리고 키움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왕의 귀환, 박병호 효과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시즌 넥센 히어로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박병호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2년간의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정말 팀의 중심 타선으로서 좀 확실히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줬어요. 메이저리그 진출을 했고 그렇지만 또 마이너리그 추락을 해서 한동안 경기에 나서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박병호 선수가 돌아와서 역시 박병호다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로 정말 잘했습니다. 다만 부상으로 31경기에 결장을 했다는 점, 그 부분이 아쉬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3개의 홈런을 치면서 넥센 타선의 중심을 잡아줬다. 넥센 선수들은 어떻게 보면 박병호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어린 선수들이 굉장히 큰 효과들을 보면서 마지막에 좋은 성적들을 거두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박병호 선수가 경기 외적으로도 좀 좋은 역할을 했다고 들었어요. 박병호 선수가 굉장히 그라운드 위에서도 좋은 활약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만 사생활 면에서 성실하고 좀 문제를 절대 일으키지 않는 조용한 성격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특히 외국인하고 거의 지금 프리토킹이 가능할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고 또 외국인 선수들을 불러다가 밥을 많이 먹고 하면서 이제 친분을 쌓고 팀의 하나가 되는 과정을 많이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 이정우 선수하고 제가 시즌 중에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 좀 독특한 박병호만의 그 타법이 있잖아요. 이정우 선수가 갑자기 그렇게 해서 안타를 치길래 어떻게 그렇게 또 배웠냐고 했더니 박병호 선수를 보고 시험 삼아서 재미 삼아서 연습을 했는데 실전에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오더라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정호 선수 얘기하시니까 생각이 나는 게 초반에 박병호 선수가 돌아왔을 때 이정호 선수는 박병호 선수를 처음 봤잖아요. 서로 놀랬다고 해요. 박병호 선수는 이정호 선수를 보면서 어떻게 고졸 2년차가 저렇게 투수들의 공에 대응을 잘하지? 이렇게 좀 신기해했고 또 이정호 선수는 저런 파워는 진짜 태어나서 처음 봤다. 외국인에게도 볼 수 없었던 파워다라고 하면서 정말 서로 신기해하는 거 보면서 재미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다시 돌아온 넥벤저스, 화수분 폭발입니다.
박병호 효과와 힘입어서 넥센 타선이 탄력을 받으면서 화수분 타선이 완성이 됐는데요. 새로운 넥벤저스가 결성되는 데 있어서 좀 눈에 띄는 선수가 있다면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 송승문 선수가 굉장히 좀 매력적인 선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선수가 고등학교 때 이영민 타격상도 받고 타격 쪽에서는 상당히 좀 잠재력이 크다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그동안은 뭐 피서스 리그에 많이 있고 또 1군과 2군을 왔다 갔다 했는데 올해 비로소 이제 그 가능성을 꽃피우기 시작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홈런을 7개를 치고 3할 1푼 3리에 좋은 타격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그 포스트 시즌 보신 분들도 굉장히 좀 그런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자신감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이후로 보더라도 송승문 선수가 그 넥벤저스에 굉장히 큰 중심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제리 샌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마이클 초이스 선수가 중간에 가면서 좀 뒤늦게 한국에 왔는데 좀 투수들의 공에 적응하기 힘들었을 텐데도 좀 장타력을 폭발시키면서 박병호 선수의 부담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했고 팀의 정말 넥벤저스 타선 완성에 좀 방점을 찍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타선에 이어서 마운드에서도 화수분 주인공들이 나왔는데요. 바로 정규 시즌에서 13승을 거둔 최원태 선수, 그리고 포스트 시즌에서 존재감을 입증한 안우진 선수가 있었습니다. 최원태 선수는 이제 풀타임 선발이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올 시즌 대표팀에 선발할 정도로 굉장히 잠재력을 뽐내면서 팀의 토종 선발진을 완성을 했고요. 또 안우진 선수가 굉장히 기대 이상의 호투를 보여줬는데 사실 장정석 감독은 이승호 선수, 안우진 선수를 포스트시즌 선발 중에 고민을 하다가 이승호 선수를 선발로 내세우고 안우진 선수는 좀 뒤에서 대기하게 했던 건데 뒤에서 터져버린 거예요, 안우진 선수가. 그렇다 보니까 한 경기 한 경기 한 공이 중요한 포스트시즌에서 안우진 선수가 그렇게 좀 히든 카드로 쓰일 수 있었던 배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사실 넥센의 화수분 야구에는 좀 다른 구단들이 부러워할 만한 육성 시스템이 좀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이거 어떤 시스템인가요? 네, 역시 그 넥센은 뭐 자생을 할 수 있는 길은 신인 선수라든지 젊은 선수를 키우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스펜스 감독이 지금 넥센 또 화수분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하면서 소개를 한 선수가 역시 예진은, 추재현 뭐 이런 선수들이 있고 그 외에도 그 화성에 가보면 정말 젊은 선수들이 나에게도 기회가 온다는 그런 희망 그것들이 넥센의 힘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팀 같은 경우는 주전 선수가 이제 자리를 잡고 있고 또 FL에서 또 거물 선수들이 들어오면 이제 내 자리가 없다. 뭐 내가 어떻게 저기 들어가지 이런 좀 절망적인 상황들이 많은데 넥센을 보면 누군가가 옆에서 또 올라가서 활약하고 하는 것들을 계속 지켜보니까 나한테도 기회가 오겠구나 하면서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은 효과들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좋은 이야기 가운데 좀 안 좋은 이야기들도 없잖아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사건, 사고, 그리고 키움입니다. 이게 넥센이 올 시즌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두긴 했지만 시즌 초반 여러 사건, 사고들로 좀 악재가 겹치기도 했는데요. 먼저 이장석 전 대표 사기 혐의와 또 선수 뒷거래 혐의가 있었죠. 사실 뭐 구단주 역할을 하던 이장석 대표였는데 시즌 전에 구속이 되고 그러면서 팀 분위기가 상당히 좀 많이 어수선했고 또 팀의 미래가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선수단 전체가 또 동요도 하고 그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연 앞으로 넥센이 좀 외부에 흔들리지 않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가느냐 그것들이 사실 넥센 향후 미래에 걸리는 그런 직결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선수단 내부에서도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바로 조상우, 박동원 선수의 성폭행 혐의, 그리고 안우진 선수까지 야구부 시절 폭행 사건에 휘말렸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었는데 장정석 감독이 시즌 말미에 이런 말을 했어요. 시즌 중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았다라고 했는데 마무리 투수와 주전 포수가 이렇게 시즌 중에 갑자기 두 명이 다 빠져버리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넥센은 이 위기에서도 주요상 김재영 같은 백업 포수들이 주전 포수들을 굉장히 잘 성장을 해주고 또 조상우라는 마무리의 자리를 다른 베테랑 투수들이 좀 많이 채워주면서 극복을 해냈고요. 또 안우진 선수는 구단 자체 50경기 징계를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즌 초반 시작은 좀 좋지 않았지만 오히려 다른 선수들과 다르게 좀 여유 있게 준비를 하면서 포스트 시즌에 활약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큰 이슈는 이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넥센 히어로즈가 역사로 사라지고 키움 히어로즈로 새로 시작을 한다는 점입니다.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 같아요. 그동안 넥센 히어로즈, 넥센 타이어와 이제 메인 스폰서 계약을 맺고 계속 재계약을 해왔는데 이제 키움전공과 해서 5년간 500억
그러니까 연간 100억 원의 그 안정적인 스폰서를 받기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그대로 좀 유지가 되고 또 서브 스폰서들까지도 붙는다 그러면 선수단이 동요하지 않는 그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키움증권이 이미지 추락에 따른 손실을 막기 위해서 넥센 히어로즈 측과 또 그런 부분 관련 사항을 좀 논의했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히어로즈도 어서 빨리 이런 경영권 분쟁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올 시즌 넥센 히어로즈에 대한 이야기를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내년 시즌 히어로즈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 시즌 성적과 선수들의 경험치를 빗대어 볼 때 내년 시즌 좀 가장 기대되는 팀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어차피 이정우 선수는 신인왕부터 해서 올 시즌 활약까지 보면 한국을 대표하는 타자로 이제 성장을 할 것 같고, 다만 이제 시즌 후에 수술한 그 부분을 얼마나 빨리 회복을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넥센이 올해 2년 만에 포스트시즌에 올라갔는데 포스트시즌 엔트리를 보면 30명 중에 무려 15명이 처음 가을 야구를 경험한 선수들이었습니다. 큰 경기에서 활약을 좀 해봤기 때문에 좀 많이 성장을 했을 거라고 기대가 되고요. 이 모습이 정규 시즌까지 이어진다면 내년에도 좋은 성적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김민성과 이보근 선수가 FA 자격을 얻게 되는데요. 내년에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넥센은 사실 FA에 대해서 원칙 이상의 돈을 쓰지 않는 구단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김민성의 FA 역시 원칙 이상의 돈을 쓰지 않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김민성의 FA 이탈을 벌써 5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2014년 신인 중에 2차 2라운드로 뽑힌 임지열 선수가 그 유망주 중에 한 명입니다. 당시 2차 3라운드였던 김하성 선수보다 앞선 라운드에서 지명되면서 넥센이 많이 기대를 한 선수인데 임지열 선수가 올 시즌 경찰청을 굉장히 평정하고 돌아왔거든요. 이 모습을 내년에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요. 올해 활약했던 송성문 선수 역시 3루가 가능하기 때문에 김민성이 FA로 큰 금액을 받고 넥센에 남아있을지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보근은 사실 조상우가 비운 필승조 자리를 돌아가면서 메운 베테랑 중에 한 명인데요. 나이도 많고 FA로 큰 대박을 노리지 않는다면 넥센과 함께하는 게 윈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그 넥센은 내년에 장정석 감독이 또 계약 만료합니다. 지난해에는 포스트시즌 진출하지 못하면서 넥센 팬들도 뭐 바지 감독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또 악평을 내고 했는데, 장정석 감독이 올 시즌 어쨌든 페넌트레이에서 그 수많은 악재를 뚫고 포스트시즌의 팀을 이끌었고, 또 포스트시즌에서 보여준 그런 용병술이라든지 승부사로서의 기질,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지금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오히려 반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시즌에 과연 장정석 감독이 이제 3년 차에 어떤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좀 흥미롭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장정석 감독으로서도 이제 감독으로서 롱런을 하느냐 아니냐에 좀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2016년 말에 장정석 감독이 이제 감독으로 선임되고 나서 집에 가서 아내한테 여보 나 감독이래 이랬다고 해요. 그 정도로 좀 급작스럽게 감독이 됐기 때문에 사실 지난 시즌은 사실 준비할 기간이 굉장히 적었다는 생각이 들고, 한 해를 좀 7위로 마감을 하면서 좀 칼을 갈고 나와서 올해 좋은 성적을 또 냈기 때문에 풀림없이 배운 점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이렇게 장정석 감독이 마지막으로 이끄는 내년 시즌도 함께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올 시즌 넥센 히어로즈와 내년에 새로 시작하는 히어로즈에 대한 이야기를 총정리해봤는데요. 이재국 고유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